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합니다. 이번에 발행되는 신주가 512만 주인데 기존에 발행되어 있는 물량 대비해서 6.84%로 그리 크진 않습니다. 그 중에서 운영자금은 940억 원 쓰는데 이게 그린 에코 니켈 지분 인수를 위한 대금입니다. 그린 에코 니켈이 뭐냐면 에코프로가 작년 IR에서도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생산 거점을 만들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구체부터 양극재까지 통합 밸류체인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 전 단계가 니켈 원광을 니켈 중간재 MHP로 만들어서 수입해오는 거, 더 값싼 니켈 중간재를 생산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 필요한 게 그린 에코 니켈 합작사입니다. 이 회사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550억 원을 쓰는 거고 그 과정에서 그린 에코 니켈이 공장을 만들게 되겠죠. 거기 안에 들어갈 시설 투자 및 운영 대금 지원을 위해서 기타 자금인 2,400억 원 쓰는 거고 나머지 운영 자금 940억 원 아래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입장에서 고객사 수요 대응을 위한 전구체 원재료 구매 대금 및 원재료 비입니다.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을 보면 2025년도 안으로 940억 원 정도를 쓸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총 합산해 보면 3,900억 원 정도를 이번에 조달하는 건데 3,900억 원 중에서 2,950억 원으로 상당 부분은 그린 에코니켈 인도네시아의 생산 거점을 만들기 위한 자금으로 쓰는 거고 이 운영자금 940억 원은 이쪽에 쓰일 수도 있겠지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회사 자체적으로 필요한 원재료비입니다. 자, 나와 있듯이 제3자 배정이기 때문에 주주 배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몇 주를 받게 되고 이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만 이 제3자가 누군지를 봐야겠죠. 증권사도 있고 일반적인 사모투자 회사들도 섞여 있습니다. 메리츠, 마스터 IBK 그리고 미래에셋 등등등의 합자 회사들이 참여를 하고 가장 많은 물량들을 가져가는 걸 보면 IMAV 2호 유한회사랑 마스트 IBK 메짜닌 사모투자 회사랑 JKL ESG 미래 모빌리티 밸류체인 이쪽에서 많이 가져가죠. 근데 뭐 누가 많이 가져간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각각의 제2종을 가져가는 것이냐 제3종을 가져가는 것이냐에 따라서 차이점도 좀 있습니다. 보시면 신주 발행가액이 75,974원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도 유형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제2종 상환전환 우선 주식이랑 제3종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제2종 같은 경우에는 연 0%의 배당률을 받습니다. 근데 제3종 같은 경우는 1.5%의 배당률을 받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 입장에서도 같은 물량을 가져갈 거라면 1.5%를 선택할 거잖아요. 근데 이 2종을 선택한 사람들도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 제2종 같은 경우는 상환기간을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그 다음부터 만료일까지 가져가는데 제3종 같은 경우는 5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2종은 투자하고 나서 3년 뒤부터 원금 회수를 할 수 있는 구조인데 제3종 같은 경우에는 5년 뒤부터 원금 회수할 수 있는 겁니다. 대신에 1.5%의 이익 배당률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3년이 되거나 5년이 되거나 그런 더 짧은 기간인 3년을 봤을 때 꼭 이 사람들이 3년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 전에 1년만 해도 본인들이 투입한 자금을 회수해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스트 IBKC 메짜닌 사모투자 회사에서 126만 주를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발행가액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대략적으로 960억 원 정도를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네도 기부천사도 아니고 960억 원을 투입을 했으면 그 원금에 대한 보장을 받거나 아니면 기간 대비해서 리스크 프리미엄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있는 조건이 전환 청구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2025년도 3월 26일이니까 1년 하고도 조금 날이 지난 2026년도 4월 9일부터 해당 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사채의 형태가 아니라 전환 우선주인데 75,974원에 바꿔먹을 수 있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시작되는 것이 2026년도 4월 9일인 앞으로 1년 뒤부터입니다. 그럼 해당 회사 입장에서는 900억 원을 투자했고 지금 주가가 처음에 상장하다 쭉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반등했다가 떨어졌다가 최근에 이 정도 올라온 거잖아요. 다시 또 떨어졌는데
오늘의 주가가 대충 요 정도 됩니다. 그럼 얘네 입장에서는 2026년도 4월 9일을 기점으로 이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었을 때 900억 원 그 이상으로 주가 수익 퍼센티지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가가 이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는 이 사람들을 이걸 굳이 주식으로 바꿀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했을 때 제2종 상환전환 우선 주식을 투자한 해당 주체들 입장에서는 좀 기다렸다가 3년 뒤에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부터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옵션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26년도 4월까지 주가를 띄워서 해 먹거나 두 번째는 3년 뒤인 2026, 7, 8에서 28년도 4월달 즈음에 내부 수익률 5%이죠. 그럼 900억 투자했으면 900억 곱하기 1.05 정도를 돌려받는 겁니다. 굳이 이 머리 아픈 걸 왜 설명드리냐? 그러면 요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린 에코 니켈이는 합작 회사에 투자를 하는데 그 대금을 빌려주는 대가로 돈 내놔라. 이게 아니라 내가 돈을 빌려줄 테니까 상환 우선 주식을 줘라. 그 중에서도 3년 후부터 상환할 수 있는 제2종을 줘라. 라고 요구했다라는 거는 두 가지 생각인 겁니다. 이렇게 투자를 해놓으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기준으로 해서 1년 뒤에 75,974원보다는 위에 있을 만한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게 내부적으로는 확인이 됐거나 1년 뒤에 이게 안 된다라고 해도 이 밑으로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해도 본인들 자체적으로는 보험이 되기 때문에 이들 입장에서는 최저 손해를 봤을 때 5%의 수익률인 거고요. 최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가보다 더 위로 뛰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득인 구조인 겁니다. 우리는 주식을 할 때 원금을 넣고 떨어지면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상환 전환 우선 주식이나 사채 같은 경우에 이런 옵션을 달고 있기 때문에 이들도 이런 큰 자금을 빌려줄 때 어떤 근거들과 정관을 끼고 들어갑니다. 그 외의 내용 중에서 뭐 크게 살펴볼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게 주주 배정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뭐 어떤 테크닉을 구사하거나 할 것도 없고요. 그냥 얘네가 요 정도 3천억대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하는구나. 이게 목적이 뭘까? 목적이 뭘까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목적과 그 다음에 누가 빌려줬는가, 왜 빌려줬는가를 보면 내가 투자할 때도 내가 왜 투자를 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들이 가져가고 있는 옵션은 최근 주가 대비해서 1년 후에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베팅과 그게 아니다 싶었을 때, 여차 싶었을 때는 3년 뒤부터는 회사에게 빌려준 돈을 다시 내놔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요 내용에 얹어서 지금 이번에 만들게 될 그린 에코 니켈 관련된 설명이 좀 필요할 텐데요. 그린 에코 니켈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GM과의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인도네시아에서의 생산 거점입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제 원광에서 MHP 중간재를 만들고 전구체를 만들고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목적인 건데요. 이건 정말 나중에 구축하고자 하는 밸류체인의 큰 그림인 거고요. 그 전 단계가 MHP 중간재를 값싸게 가져오는 겁니다. 얼마 전 있었던 인터 배터리에 가서 에코프로의 부스를 가보셔도 알 수 있었던 내용인데 지난 연도, 지지난 연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통합 밸류체인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많이 말했었는데 이번 그 부스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는 비용 절감입니다. 당장 중국에서 값싼 양극재나 아니면 배터리나 차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시장 왜곡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원가 절감, 비용 절감밖엔 답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게 이 그린 에코 니켈입니다. 그래서 에코 그룹사에 투자를 하시거나 2차전지 밸류체인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 그린 에코 니켈을 보시면서도 좀 얻을 수 있는 영감이 있으실 텐데 요 내용은 제가 작년에 이 멤버십 영상으로 만들어 놨었고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BM과 GEM이 통합을 하려고자 하는 이유가 뭘까? 결국에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가격 파괴를 통한 생산을 하자. 그리고 이 시장에 살아남자라는 목적을 가져가고 있는 건데 GM과 BM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관계가 아닙니다. 굉장히 역사가 깊고요. 일단 에코프로라는 회사 자체의 서사를 보면 2004년도에 초고용량 리튬이온 전지 개발 컨소시엄에 제일모직이랑 같이 공동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때 제일모직 삼성 쪽에서 양극 소재를 개발하고 에코프로가 전구체를 개발해서 셀 회사인 삼성 SDI에다가 공급하는 구조였는데
2006년도에 제일모직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배터리 소재 사업을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지금은 에코프로 그룹사랑 삼성 SDI랑 고객사랑 주문을 넣는 이런 관계를 가져가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에 이걸 팔고 에코프로가 이 사업 부문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원래 시작점이 전구체 사업만 했었는데 양극 소재 사업까지도 시너지를 내기 시작했던 거고요. 실제로 본치면 에코프로의 내부에 있는 사내 이사들 그리고 사회 이사들 미등기 인원들까지 대부분 삼성 SDI에서 일하다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에 전구체 사업을 크게 확충하고 이때 융자까지 땡겨서 대규모의 증설을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중국이 저가 공세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일본 경쟁사가 저가 공세를 펼치기 시작을 했고 당시에 에코프로가 킬로그램당 6에서 7달러의 전구체 공급하고 있었는데 해당 경쟁사는 3달러 후반대로 가격을 낮춰버렸습니다.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하죠. 과거에는 한 20년 전, 10년 전에는 일본이 그러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이때부터 에코프로가 NCA 쪽으로 집중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2013년도에 소니 양극 소재 시험 공급하고 나서 삼성 SDI에 전동 공구형 배터리셀 NCA 양극재를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뒷전으로 좀 밀어놨었던 전구체 사업 부문에 대해서 에코프로가 중국에 있는 GM에게 수입을 해오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중국 GM의 전구체와 에코프로의 양극재 기술이 합쳐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이 이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중국 GM의 지분을 인수해서 2017년도부터는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기도 하고 라인 건설에 착수해서 상장을 앞두고 있다. 요게 이제 에코프로 BM이 상장하기 전의 얘기였습니다. GM이라는 회사는 정확히는 전구체만 하는 회사는 아니고요. 중국 내에서는 재활용 업계에서 꽤나 강자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생산 라인들 가져가고 있고 밸류체인 또한 대부분 다 이렇게 리사이클하는 쪽으로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나름대로 중국 내에서는 이 거린메이 GM이 꽤나 입지가 강합니다. 2013년도에는 시진핑 주석이 당장 여기 와가지고 기업 성장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었고 나름대로 친환경 사업들 재활용 관련되어서 중국 내에서는 대표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또 한 가지 하는 것이 있다라면 이런 식으로 전구체 MHP 관련된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작년 기준이고요. 최대한 지금도 좀 통할 수 있는 내용들 위주로 좀 추려서 설명을 드려보면 현재 GM이 가지고 있는 게 배터리 관련 특허 3,700여 건이랑 220개 리사이클 관련 특허 그리고 70여 개 국가 및 업계 표준 핵심 기술과 특허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 했을 때 좀 거부감을 느끼는 거는 BYD나 아니면 CATL 혹은 롱바이어 같은 양극재 기업들인데 그 기업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것과 좀 별개로 GM의 존재가 그래도 나름 꽤나 중요합니다. 특히나 에코프로 입장에서는 과거에 삼성으로부터 이런 사업들을 가져오고 중간에 전구체 기술력이 좀 부족했을 때 GM으로부터 좀 많이 도움을 받은 바가 있고 이 파트너십 자체가 단기간 내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거의 10년 정도는 유지되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GM과 함께 이러한 사업을 가져가고 있는 GM과 에코프로 머티가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값싼 니켈 중간재를 생산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 에코그룹사 측면에서 큰 틀에서 보면 중간재 가져다가 양극재 만들어서 인도네시아에서 양극재까지 총 생산을 하는 이런 목표를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3분기 실적 발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작년 자료입니다. 2024년도 3분기에 이미 GM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에코프로와의 MOU 체결을 하겠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었고 이거 나오고 나서 좀 지나서 국내 언론에 돌았습니다. 저는 에코프로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걸 작년에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GM은 현재 2022년도 5월 달에 GDR 방식으로 스위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듣도 보도 못한 회사 그런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꽤나 이름 있는 기업이고 24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2만 톤, 10만 톤을 각각에 생산을 했었는데 이거를 2024년도까지 합산해 15만 톤 니켈 중간재 출하량 16만 톤으로 확대한다는 건데 이게 그린 에코 니켈의 기여도가 큽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GM이 협력을 해서 이 출하량을 훨씬 더 키워서 값싼 양극재와 그리고 값싼 니켈 중간재들을 뽑아내겠다 이런 목표를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자동화, 스마트화 기술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어요. 수많은 나라 중에서 왜 인도네시아일까? 인도네시아에 니켈이 많습니다. 전 세계 매장량 기준으로 봐도 인도네시아가 점유율 42%로 압도적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에 또 변수가 있어요. 인도네시아가 원래 옛날에는 니켈 원광을 수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많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져다가 예를 들어서 니켈 원광을 사다가 한국에 가져오고 이거를 가공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이 니켈의 가치가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니켈 원광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원광을 가져갈 수가 없게 되어 있고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이걸 가공해서 중간재 MHP 형태로 넘겨야지만 가져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틈을 파고든 게 중국 기업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워낙 히토리 쪽으로도 강하고 이 가공하고 재련하는 것 쪽으로도 미국이 견제할 만큼 강하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파고들어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매장되어 있는 양만 보면 중국도 있긴 해요. 3% 비중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이 매장되어 있는 인도네시아에 중국이 간 거고 이게 워낙 중국이 좀 많이 하는 방식이긴 한데 뭐 인도네시아를 빈민국으로까지 표현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 정도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뭐 원광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원자재를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에 가서 뭐 철도 깔아주고 항만 만들어주고 인프라를 투자해 준 다음에 그에 대한 차관을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번 이 인도네시아에서의 중국의 역할은 정확히는 중국 정부 주도 차원에서 이 인도네시아를 공략한 게 아니라 중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로 진출을 해서 가지고 있는 이 니켈 원광을 가공해서 가져다 쓰고 있는 구조를 띠고 있다. 실제로 보시면 중국은 이러한 식으로 차관을 많이 주고 있고 그에 따라서 많은 원자재에 대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인도네시아에 매장되어 있는 니켈 원광은 대부분 다 라테라이트 산화광입니다. 이 위에 있는 표를 보시면 알겠는데 니켈 원광 그 자체의 퀄리티로만 본다면 캐나다, 러시아 그리고 호주에 매장되어 있는 황화광이 퀄리티가 좋은 클래스 1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인도네시아에 매장되어 있는 걸 가지고 전기차에 쓰거나 배터리화 시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가공을 하고 재련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좋은 원자재를 갖고 있지만 중국의 기술력 없이는 인도네시아도 이걸 활용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만약에 중국이 안 도와주면 인도네시아의 이 니켈 원광은 철강 산업에 조금 납품 가능한 수준이고 그것 또한 중국의 재련 기술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국 기업이 필요하고 그 기업 중에 하나가 GM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도 요즘과 같이 좀 중국을 배척하려는 분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이 니켈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그나마도 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중국 기업과의 협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최근 TMI를 좀 얹어드리면 이게 원래 좀 불확실성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불확실성이 생기고 있는 거는 인도네시아에 지금 막 의회에서 군법 개정안들 나오고 있고 정부 요직에 군인 겸직 가능해지면서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가 GM과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식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만약에 군부 정권이 들어와서 변수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좀 불확실성이 하나 정도는 있다.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 GM과의 관계는 크게 틀어질 만한 요소가 없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도네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좀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감안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나머지 내용들도 다 읽어볼 만한 내용이긴 한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니켈 수출을 원광을 수출 금지하게 되면서 나왔던 효과는 오히려 외국인 직접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와 그리고 GM이 인도네시아에 공장 짓는 것도 외국인 직접 투자죠. 이런 것들 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원광 가져가지 말고 우리나라 안에서 뭔가를 해줘라 라고 요구를 했고 이에 대한 효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여기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엔솔, LG화학, 포스코홀딩스 등등등 많은 기업들이 다 인도네시아 쪽을 활용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뭐 수미모토라든지 CATL, 뭐 GM, 에코프로 뭐 다 들어가 있죠. 이러한 기업들이 특히나 중국 기업들이 많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고 여기서 값싼 니켈 원광을 가져다가 좋은 중간재 그리고 완성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의 시작점은 에코프로 머티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고 있고 이 자금이 쓰이게 될 것에 대해서 후반부에 설명을 드렸고요. 이 자금을 빌려주는 애들이 공짜로 빌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얘네도 어떻게 보면 투자의 유형 중에 하나인 것인데 분명히 어떠한 조건을 걸었을 것이고 그 조건의 유형은 두 개로 나눠지지만 3년 이후부터 상환 가능한 거, 5년 뒤부터 상환 가능한 게 두 가지 유형이 있지만 결국에 핵심은 이 평당가 75,974원을 기준으로 해서 2026년도부터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차해서 이 주가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3년 이후부터 5년 이후로 각각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